자, 공동소유합니다. 공동소유 중요하고요. 세 가지 형태가 있죠. 공유하고 합유하고 총유하고. 그 중에 이제 공유가 핵심입니다. 대부분 90% 이상의 공유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조문이 일단 기본입니다. 공유권인데 조문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공동소유 관해서 262조 물건의 공유라고 되죠. 이때 공유자들은요, 아무런 인적 결합이 없어요.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소유인의 소유로 된 걸 공유로 하고요. 이 사람들 사이에는 무슨 동업개혁 관계가 없고요. 동업개혁 관계 같은 거 없고요. 단체 구성원도 아닙니다. 이런 게 공유입니다. 따라서 공유자들 하면 이제 상속인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하나의 물건에 지분을 갖고 있게 되는데요. 그 지분이 불분명하면 일단 균등한 걸로 추정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근데 아주 중요하죠. 263조. 공유자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라는 말이 없죠. 이걸 지분 처분의 자유라고 합니다. 여기서 처분에는 지분을 팔아먹는 것도 있고요. 지분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데요. 다만 지분 비율로라는 제한이 있고요. 지분 비율로라는 말은 독점하지 말라라 이런 뜻이에요. 공유자가 어느 한 사람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263조입니다. 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이 있습니다. 처분 변경은 전원 동의 받아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아까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이런 게 없죠. 그냥 처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유물을 처분 변경할 때는 공유자 동의 받아야 돼요. 동의 없이는 처분 변경 못합니다. 여기서 공유물 처분은 공유물을 팔아먹거나 공유물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변경은 하나 예를 기억하면 됩니다. 공유 나대지 위에 건물을 짓는 거, 이게 공유물 변경의 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64조에 보면 공유물 관리라고 되어 있죠. 관리는 예를 들어서 공유 건물을 수리하는 거, 현상 유지 수리, 이게 보존행위고요. 공유 건물을 임대하여 수익을 내는 거, 이게 이용행위고요. 공유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개량하여 공유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걸 개량행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관리행위에는 보존, 이용, 개량행위 세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 보존행위만은 각자가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보존행위를 제외한 관리는, 즉 임대 등을 할 때는요, 지분의 과반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고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과반수 지분권자, 예컨대 공유물에 대해서 3분의 2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공유물을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공유물의 관리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266조는 세금 같은 거 말하는 거죠. 부담. 어떻게 부담해요? 지분의 비율로. 그런데 공유자가 1년 이상 그 부담 의무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가 상당한 돈으로 팔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팔아야 됩니다. 싫어, 거절 못합니다. 형성권이 됩니다. 상당 가액을 제공하고 지분을 팔아야 됩니다. 자, 우린 공동소유와 관련된 것 중에서 공유와 관련된 조문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267조 지분 포기 등의 경우에 귀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공유자가 공유지분을 포기하거나 또는 상속인이 없이 사망을 했을 때 그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균등하게가 아니라
그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비율로 쪼개져서 귀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 1에 가까워지겠죠. 그걸 지분의 탄력성이라 한다. 이렇게 됩니다. 268조 공유물 분할 청구라고 되어 있는데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요거 형성권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게 되면 설령 다른 공유자들은 분할을 원하지 않더라도 거절을 못하고요. 분할 방법에 협의를 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분할할지 말지를 협의할 의무가 아니고요.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일단 분할을 청구하면 분할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분할할까를 협의해야 될 의무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다만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분할 금지 특약을 말하죠. 그 분할 금지 특약은 갱신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갱신 횟수 제한 같은 거 없고요. 갱신할 때도 5년 기간 내에서만 갱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에 관한 규정은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이라든가 대지, 경계표 여기는 적용을 안 한다 이런 뜻이에요. 269조 분할의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공유자 중 1인이 분할을 청구하면 분할에 협의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협의 분할이 원칙이고요. 이때 협의는 분할 방법을 협의하는 거죠. 만약에 그 분할 방법에 관해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게 되고요. 이게 공유물 분할 소송이 되고요. 공유물 분할 재판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게 됩니다.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공유물 분할 청구라는 형성권에 기초한 판결이어서 형성 판결이 되고요. 따라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항은 법원에 의해서 분할을 하려고 했더니 분할이 어려워. 그럼 그 법원은 경매법원에다가 팔아. 경매를 명해서. 여기서 말하는 경매는 뭐 담보권 치는 경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또 채권자가 돈 받으려고 경매하는 게 아니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받은 법원이 직접 매각을 못하니까 경매법원에다가 의뢰하는 거예요. 이거 좀 팔아주세요. 그래서 그 팔아가지고 그 돈을 분할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대금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 분할의 경우에는요,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대금 분할할 수 있게 됩니다. 자, 270조는요, 이런 거예요. 갑을병이 공유하던 땅을 쪼갰는데요. 갑이 취득한 부분에 하자가 있어요. 똥발 봤죠? 이럴 때는 갑과 을이 담보 책임이라는 걸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에 대해서 기존의 지분 비율로, 기존의 균등한 비율이 아닙니다. 여기도 기존의 지분 비율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부담해라.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나중에 매매 가서 볼 겁니다. 조문만 확인하더라도 굉장하죠. 자, 271조는 합유인데요. 합유는요, 동업자들 사이 공동소유를 말합니다. 갑과 을이 1억씩 투자해서 폐차장을 동업할 때 그 폐차장 부지를 산 경우 그 폐차장 부지가 갑과 을의 합유가 되고요. 당연히 갑과 을은 투자한 만큼의 지분이 존재할 것이고요. 그게 합의자의 권리고요. 당연히 합의자의 지분은 합의물 전부 효력이 미칠 것이며 이게 부동산인 경우에는 합유로 등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유라고 등기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조합체는 동업계약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물건의 합유는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다고 되어 있지만 동업관계로서 소유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때 그 합의물, 즉 폐차장 부지를 처분하거나 용도 따위를 변경할 때는 전원동의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요. 다만 합의물에 하자가 있어서 수리를 할 때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또 동업관계가 있기 때문에 합의 지분도 전원동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공유 지분은 그런 게 없었죠.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었지만 합의는 동업관계가 있기 때문에 합의자의 전원동의 없이는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고 또
동업관계, 즉 합유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이 합유물을 분할할 수도 없습니다. 자, 214 합유는 언제 끝나는가? 당연히 동업관계가 끝난 경우, 이걸 조합체 해산이랍니다. 또는 전원동의로 합유물을 팔아버린 경우, 그럼 당연히 합유는 끝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팔아먹고 남은 돈을 분할할 수 있게 됩니다. 합유물 분할은 합유가 종료되었을 때 한다는 거, 그리고 그 합유물 분할에는 공유물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 이 정도 주문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총유 남았습니다.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란 법인 등기하지 않은, 법인 설립등기하지 않은 단체, 이게 비법인 사단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란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를 말하고요. 비법인 사단이라고도 부르고요. 비법인은 권리 능력이 없어요. 즉 권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 그 단체 구성원의 공동소유로 만들어 놓은 게 총유가 됩니다. 무슨 학교 동창회가 단체죠?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채 회비를 걷어서 동창회 건물을 매수했을 때 이 동창회 건물은 동창회 소유가 아니고요. 동창 회원들의 총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때 총유는요, 지분이란 게 존재하지 않고요. 지분이 없어요, 아예. 따라서 총유물 분할이란 것도 없습니다, 아예. 지분이 존재하지 않고 총유물 분할이란 것도 없다. 자, 그 다음에 조문 확인하면 됩니다. 총유물, 즉 동창의 건물을 관리, 보존, 이용, 개량을 말하겠죠. 그 관리나 처분은 총회 결의를 거쳐야 돼요. 여기서 조심하실 거, 공유물 보존이나 합유물 보존은 아까 각자가 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총유물은 그냥 관리라고만 돼 있고 보존은 각자가 할 수 있다는 게 없어요, 따로. 따라서 총유물 보존도 각자가 아니라 총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총유물 사용수익이라고 돼 있죠. 예를 들어 동창 회원이 동창회 건물에서 자식놈 결혼식을 하려고 해. 그래서 동창회 건물을 지금 사용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가 정관 등에 정해진 거에 따라, 이렇게 되겠죠. 정관 기타 규약, 회칙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각자가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서 총유물을 사용식할 수 있고요. 이 총유물인 동창회 건물에 관한 권리 의무는 그 권리 의무 자체를 양도상속할 수가 없고요. 사원, 동창회원의 자격, 그거를 취득상실함으로써 권리 의무도 취득상실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의 출제가 안 됐던 내용이었는데 278조 준공동소유라는 게 최근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공동소유는요,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갖고 있는 게 공동소유고요. 소유권이 아닌, 예컨대 지상권이라든가, 특허권이라든가, 지역권이라든가, 이런 임차권이라든가, 이런 소유권이 아닌 재산권을 여러 사람이 갖고 있을 때, 하나를. 그걸 준공동소유라고 하고요. 당연히 그 사람들 사이에 동업관계가 있으면 준합유, 단체 구성원이라면 준총유,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준공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준공동소유에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가 있는데 그 중에 준공유를 출제했습니다. 밑에 거.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고요. 병은 2억을 빌려줬고요. 병은 을의 갑에게 1억을 빌려줬으며 갑은 101호를 담보로 제공합니다. 그럼 원래대로라면요, 을도 저당권을 설정하고 병도 저당권, 이렇게 저당권 하나씩 취득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해서 저당권은 하나만 설정을 하고 이 하나의 저당권을 을과 병이 채권액의 비율로 2대1, 즉 을이 3분의 2, 병이 3분의 1, 이렇게 채권액의 비율로, 소유권이 아니죠.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잖아요. 이거를 준공유한다.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의 저당권을 수인의 채권자가 채권액의 비율로 준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조문과 요거 하나 확인하시고, 그 다음 이제 구체적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판례가 출제되는가, 출제되는 판례, 그런 거 하나하나 추가해서 봐주시면 됩니다.